6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항상 중독자와 그분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중독자라도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의 내용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그 회복의 길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독자들 가운데는 그 회복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해보려고 하는 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만 가고 그분들의 삶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마치 물 위에 떠도는 낙엽과 같이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중독자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장시간 감옥에 갇혀 있거나 추방된 분들도 상당수가 되고, 재활원이나 기도원을 끝없이 전전하시는 분들, 또 뭔가를 찾아서 이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는 분들,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들, 이 모두가 안타까운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첫째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자신이 중독자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새 생활의 맛도 경험해 보았고 영적인 체험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물 위에 떠도는 그 낙엽과도 같은 분들은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든지, 인정하고 있어도 회복을 위한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은 중독의 그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받아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숫자이고, 그분들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생활, 의미 있는 삶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케이스는 자신이 현재 재발의 길에 들어서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의 눈에는 보여서 경고도 하는데 그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독자가 불과 몇 달 동안 끊고 나서는 회복과 성숙의 과정을 멀리한 채 돈 버는 일에 또는 남녀 관계에 몰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는 조만간은 망하고 얼마 후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또다시 똑같은 코스를 밟아 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끊고는 살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데 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홍장로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만 하면 중독이 고쳐지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드리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움직이는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유익한 결과를 얻어낸 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truth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truth를 찾으려는 열망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truth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음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ruth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라고 불리우는 truth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복받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즉 fact라는 truth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펜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것을 놓게 되면은 바로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연 법칙이라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조금만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들어가서 이 물건을 놓게 되면은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 대한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truth.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truth.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 중인 중독자로서 또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독자라는 사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은 나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격상 결함이라는 큰 범주 속에 넣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다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나의 죄는 술을 좀 많이 마셨다는 것뿐이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 나는 아직도 4단계를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어떤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딜을 해야 될 성격상 결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컨 찬스는 물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위한 투자가 없이는 중독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로 유명해진 철학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나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이나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착각이나 오해인가? 또는 속고 속이고 있는가? 오늘 강의는 이러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성격과 태도, 자질에 해당하는 55가지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나에게 확실하게 해당된다고 믿는 거 대여섯 가지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나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나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대여섯 가지를 똑같이 골라보라고 권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친한 친구나 직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다닌 교회 성도님들, 나와 가장 자주 접촉하고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선택한 거하고 나를 잘 알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55가지 중에서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 리스트가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면 일치하는 내용은 더 적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대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회복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못할 때 결국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언해피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중독자들은 종종 재발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해리 윈도우는 조세프라는 사람하고 해리라는 사람이 이 그룹 다이나믹스에 대한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특별히 기업체인 경우에는 사원과 사원들 사이 또는 매니지먼트와 그 사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적절한 협조 또 피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기업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회복과도 관련되어 있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6단계 강의에 이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조헬 윈도우는 basically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회복과도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큰 사각형, 나를 의미합니다. 큰 사각형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아주 컴컴한 에리어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에리어입니다. 이거.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있는 나가 있어요. 이게 다 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나를 오픈 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리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 알려주고 있는 나, 공개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이 오픈 에리어에 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처음 소개받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게 됐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대충 70쯤 된 사람이라는 거,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고 직업은 은퇴한 의사이고 집은 다운이에 있다. 처음에는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 좀 더 사귀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오픈 에리어는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와 현재, 제가 느끼는 기쁨과 괴로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 저하고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우리 세 사람을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막당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저와 같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동안 대화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을 때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괴로워하고 있고 무엇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거리끼는 것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서로 공개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처음 만난 사이 또는 이러한 회복의 그룹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오픈 에리어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오신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라도 정직한 대화나 의미 있는 대화가 전혀 없는 사이라면 이 오픈 에리어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왜 대화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을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드물지만 매우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러한 회복의 모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참여하기보다는 제3자로서 계속 관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픈 에리어가 넓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정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다 해서 걱정을 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약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공개할 만한 것은 다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 에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가? 이 도표를 보시면 넓힐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래쪽으로 넓히는 방법입니다. 말 잘 듣네. 즉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에리어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죠. 평소의 모습을 가면 없이 보여주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둘째로 옆으로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있는 에리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면 그것을 참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겠거든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문제점,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의 커뮤니티에는 스폰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열심히 회복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새로운 것,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에리어가 넓어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던 에리어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나의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창피당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베네핏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른 이들의 조언을 더 잘 구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고 결국 회복의 과정을 통해 이 오픈 에리어를 넓혀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개할 줄도 알고 나에 대한 남의 의견도 경청하며 그 수집한 인포메이션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든 에리어입니다.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나는 알고 있으나 타인은 모르고 있는다. 즉 남에게 알리고 있지 않고 감추어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약점 잡힐 수 있는 내용, 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같이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것조차도 남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히든 에리어가 넓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표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게 되고 고독해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고 만족하려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와 자기 개발에 대한 주저 내지는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펠로십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지극히 표면적인 것만 풀어놓게 됩니다. 자신은 내성적이다 또는 신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 같은 이들도 그 사람에 대해 편한 마음이 들지 않게 돼요. 따라서 그들 또한 속마음을 그분한테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자기 표현과 개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blind area, 장님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신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에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본인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밥풀 하나가 제 얼굴에 묻었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나와서 서 있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보이는 사실이지만 저는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합니까? 조금 더 나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저와 아주 친한 친구와 이제 길을 함께 걷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길을 물어봐요. 어디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자마자 제 친구는 저를 보고 야,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불친절하게 말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했는지 제가 정말 모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니까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저를 사랑하니까 너 그 버릇 좀 고쳐라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다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고 저는 계속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님 에리어가 아주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없고 둔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개선할 점이 많은데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도 알려집니다. 또 자기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악의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 한 가지가 해결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정말로 끊기를 원하고 있는데 재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시죠. 그런데 중독자들은 대개 자기가 재발이 일어나기 얼마 전쯤부터 늘 해온 그 어떤 생각과 행동들, 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왜 또 쓰러졌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재발을 하기 전에 늘상 해오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리어를 축소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unknown area입니다.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분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부분이 지극히 적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미지의 에리어가 넓은 사람은 대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고립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적응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돌출 행위도 하기도 해요. 근데 자신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독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에리어는 나의 가능성이 묻혀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한꺼번에 묻혀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묻혀볼 수도 있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테라피를 통해서 중독자의 경우라면 12단계를 통해서 이 에리어에 포함된 것들을 최소한 히든이나 블라인드에 옮겨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내용들이 오픈 에리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쁜 것들은 교정되어지고 좋은 것은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시작이 아직 안 되었거나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중독자는 어느 에리어가 제일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픈 에리어, 즉 공개되어진 나, 개방되어진 나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에리어는 히든, 감추어진 나와 블라인드 에리어, 보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 이 둘이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경우는 어떠한가? 오픈 에리어가 중독자보다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블라인드 에리어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중독자와 함께 살고 있음으로써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큰 부분이 히든, 감추어진 에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슈도 있지만 대개 중독자로 인해서 생기는 비밀들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자주 경험하게 될 때, 특별히 어린 시절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도피처가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 수단은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일시적인 단절을 가져다 준 것이 없을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blind, hidden, unknown area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무시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원래의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회복이란 잃어버린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독자들 가운데 나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형사처럼 이 뒷조사를 하고 자백을 받아내 가지고 그분의 감추어진 에리어를 줄여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에리어를 강제로 들추어내는 것은 상처만을 나무질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오픈 에리어를 넓혀가는 작업을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회복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12단계를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또 그룹에서 쉐어를 하십시오. 정직하게 본인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과거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소망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셋째로 조언을 들으실 준비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성공적인 회복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과 전화로 또는 만나서 깊은 대화를 정직하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하루에 30분 정도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에리어가 넓어질 때 우리는 점점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노력과 다른 이들의 서포트와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성숙되어 나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